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안녕하십니까, 이광재입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은 또다시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제는 과거와 결별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불법계엄이라고 하면 상상조차도 범죄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단호하게 심판할 것은 심판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 국민을 깔보는 정권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위대한 민주주의의 교과서를 다시 한번 써 나가야 합니다. 둘째, 경제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요즘 길거리에 가면은 마음이 너무 우울합니다. 곳곳에 임대라는 편말이 붙어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20%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 죽어요 라고 하는 그분들의 절규가 가슴을 때립니다. 불법계엄 이후 250조 원이라는 우리의 피 같은 돈이 증권시장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환율이 100원이 넘게 상승해서 수출 기업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25%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새로운 혁신적인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코스닥 지수는 700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코스닥 지수는 680입니다. 반면 2007년도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2200이었는데 지금 2만 포인트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페이스북 수없이 새로운 기업이 나왔습니다. 혁신경제 성장으로 일대 대전진을 이뤄내야만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력이 강화야 우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경제 혁신 성장으로 확실하게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외교의 틀을 다시 짜야 합니다. 지금은 구한말 산업혁명 이후 세계 질서 재편기와 같은 시기에 도래했습니다. 세계 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6월 14일 대통령 선거가 아마 6월 3일 날 있다면 그로부터 열흘 뒤에 캐나다에서는 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초대되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이 G7을 넘어 G8 국가가 되느냐 마느냐 결판이 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2주일 뒤에는 나토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제 유럽은 스스로 유럽을 지키겠다고 선언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무려 1280조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무기를 구입하고 공동 방위 체제를 만드는 중요한 역사적인 회담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9월에는 대한민국이 의장국이 되는 UN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젠다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전 세계에 연설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고 우리가 전 세계에 우리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오게 됩니다. 한 달 뒤에 10월 30일 날은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푸틴 대통령, 시진핑 주석, 이시바 시게루 수상 등 전 세계의 지도자들을 불러와야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기업인들을 초청해서 불법 계엄으로 인한 코리아 리스크를 깨끗하게 날려버려야 합니다. 그 길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빨리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받아들이고 승복하고 단결해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저는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5월 9일 날 2차 세계대전에서 승전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전승기념일 날 푸틴 대통령, 시진핑 주석, 김정은 위원장,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지도 모릅니다. 급변하는 세계 질서에 우리는 빠른 속도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전 세계의 기술 전쟁에 기초한 세계 질서 재편기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세계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세계의 기술 경쟁 시계는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 질서 재편도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전 세계 속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경제와 안보, 외교에서 유능하고 실력 있고 세계의 지도자들과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새로운 대통령을 탄생시켜야 합니다. 이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의 속에서 다시 한번 우뚝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호소드리고 또 호소드립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탄핵, 찬성과 반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넘겨버려야 합니다.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분열된 땅 위에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집,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하나의 에너지를 모아내야 합니다.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한반도의 역사는 늘 정치가 나라를 어지럽힐 때 국민들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임금이 백성을 버리고 도망갈 때 백성들은 의병을 일으켜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3.1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으로 35년 만에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4.19 혁명 때는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독재와 맞섰습니다. 5.18 광주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피 흘리며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6월 항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IMF가 왔을 때는 가장 귀중한 집안 장롱에서 금을 꺼내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 IMF를 극복했고, 금 모으기를 운동을 하는 줄을 서 있는 국민들을 보면서 전 세계는 대한민국에 감동했고 우리는 IMF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촛불로 대통령을 바꾼 세계 유일한 국민입니다. 오늘 또 한 번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향해 도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미래를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이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아니고 내일이 더 잘 사는 나라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갑시다. 지난 12월 3일 불법계엄 이후 수많은 국민들이 불면의 밤과 분노의 시간과 좌절의 시간과 아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국민인지 다시 뭉쳐서 전 세계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합시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갑시다. 국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